주변에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있나요? 네,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임플란트 하셨는데 네네. 임플란트 요즘 좀 흔들린다 그러셔서 임플란트 하고 나서도 임플란트 주변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안 좋은 상황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가 흔들거리는 상황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임플란트 내가 딱 단단하게 나사로 된 걸 뼈 안에 심었는데 이게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병원에 이러한 내용으로 내원하신 환자분이 있어요. 내원하신 이유가 임플란트가 빠졌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갑자기 임플란트가 쑥 빠지신 거예요. 저도 충격인데요. 임플란트가 어떻게 빠질 수가 있냐 그러면서 치과에 왔는데 저희 병원에서 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네. 임플란트를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가 빠졌다고 오셨어요. 보이시죠? 여기 있던 임플란트가 이렇게 쑥 빠진 거죠. 뿌리 부분은 남아있는데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 임플란트 뿌리가 통째로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다시 낄 수는 없죠. 이미 이 임플란트는 밖에 한번 노출되는 순간 완전히 오염이 되어 있고 이걸 이제 다시 낀다고 해서 다시 뼈랑 붙지는 않아요. 새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임플란트 앞쪽에 여기는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이게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이 임플란트를 한번 열어서 한번 봐봤거든요. 열어서 한번 보니까 임플란트 이 나사선이 이렇게 다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제일 좋은 상태는, 건전한 상태는 이 나사선들이 뼈 안에 다 잠겨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잇몸뼈 바깥으로 이 나사선들이 바깥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 염증이 굉장히 심했다는 상태이거든요. 임플란트는 안에 신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을까? 그렇죠. 신경이 없죠. 치아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신경이 있으니까 아프면은 이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치아는 아프다고 반응을 해요. 근데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어. 문제가 있는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임플란트도 한번 심고 나면은 주변에 있는 치아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스케일링도 하고 잇몸 치료도 받고 양치질도 꼼꼼히 하고 그러한 과정이 임플란트도 똑같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임플란트 주변으로도 음식물이 이렇게 끼겠죠. 끼어있는 음식물들이 제거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이 이렇게 파고들어요. 염증을 일으키고 주변의 뼈를 녹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다 녹은 거예요. 관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통증이 없어도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가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이 부어요. 붓고 뭔가 건들기만 해도 피가 나거나. 근데 많이 아프지는 않아. 참을만 해.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병을 더 키워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뭔가 임플란트 했는데 좀 붓고 피난다고 하면은 그냥 빨리 치과 와가지고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좋고 그걸 계속 이렇게 묵혀두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환자 같은 경우가 임플란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여기 푹 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 임플란트는 나사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가 촘촘하게 이렇게 틈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데가 아무래도 한번 염증이 딱 끼는 순간 어떻겠어요? 잘 빠지지가 않겠죠. 매끄럽지가 않다 보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다 보면은 아래쪽으로 염증이 파고 들어가면서 뼈가 계속 녹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뼈가 다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패여 있는 게 보이죠. 더 방치가 되면은 아래쪽으로 점점 더 패이다가 염증이 임플란트 뿌리 끝까지 가면은 쏙 빠져버리는. 여기 실질적으로 열어서 보면은 이렇게 다 뼈가 파괴되어 있고 나사선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이 나사선 부분을 이렇게 부드럽게 연마를 해주는 거예요. 뼈랑 어차피 닿고 있지가 않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염증이 퍼지지 않게끔 여기를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더 염증이 퍼지지 않게끔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임플란트를 빼지 않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걸 발견을 하게 되면은 조치를 취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나사선 연마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이제 나사선 연마술을 하고 뒤쪽에 쭉 임플란트를 하셨고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삐죽삐죽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여기 일자로 좀 떨어지는 게 보이죠. 네.
이게 이제 그 연마술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임플란트 자체의 생존율도 훨씬 더 올라가고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을 때는 이런 치료 방법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딱 뭔가 안 좋아 보이는 게 보여요. 이렇게 푹 패여 있는 게.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면은 이 임플란트는 빼지 않고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거고, 더 방치하게 되면은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임플란트가 빠져버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이 보철물들을 빼가지고 여기를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돼. 왜냐면 이 안쪽에도 여기에 염증이 있다는 거는 그 위쪽도 염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얘가 음식물이 잘 빠질 수 있고 잘 세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다시 모양 어느 정도 잡아주고 나서, 저희가 수술했을 때 상태인데 여기 되게 지저분해요. 염증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마술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 보철물도 깨끗하게 청소를 한 번 더 해주고요. 하고 나면은 이제 보이죠? 여기가 깨끗하게 딱 떨어지는 게 밑에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뼈가 어느 정도 차기도 하고요. 임플란트 자체도 더 오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머리 부분 이제 끼워드린 거고, 여기 옆에가 이렇게 매끈하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거기가 매끄럽기 때문에 음식물도 잘 안 끼고요. 염증 물질도 잘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면서 임플란트도 오래 쓸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매끈한 거 하면 그럴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사선이 있는 데가 잇몸 뼈에 잠기게끔 하게 되는 거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이렇게 나사선이 촘촘하게 있어야지 잇몸 뼈가 임플란트랑 잘 붙게 돼요. 근데 그 위로 염증 물질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녹으면서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라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 이게 처음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인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이제 뼈인데요. 뼈에서 아래서 뭐 하나씩 세어보기엔 좀 그렇지만은 더 위로 올라간 게 보여요. 네.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쪽이 염증이 다 제거가 되면서 깨끗한 환경이 되니까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뼈가 어느 정도 차고 잇몸 건강도 훨씬 더 좋아지는 상태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임플란트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룡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